자, 8시 되었습니다.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미국 헌법 아버지 다 대통령 윌슨,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대중은 이해관계에 따라 대표를 뽑지만 선거로 뽑힌 대표는 양심, 선량이나 사적 이익, 파벌이 공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대표권은 공익과 자유이용되어야 된다. 이거를 계몽적 낙관주의라 그래요. 계몽적 낙관주의. 여기 보면 자유위임이란 말이 있죠. 그 자유위임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자기를 뽑아준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마음대로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비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위탁위임이라고 그러죠. 국회의원들은 유권자가 뽑아준 거기 때문에 뽑아준 주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이걸 위탁위임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도 자유위임을 주장한 파하고 위탁위임을 주장한 파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했어요. 논쟁을 하고. 근데 이 메디슨이 우겨가지고 이 자유위임을 관철시켜서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투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근거를 이 선량들은, 양심적 선량들은 공의를 위해서 활동함으로 대중들보다 훨씬 더 공적이다. 그러니까 자유위임에서 독자로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데, 이 서양은 기독권 국가예요. 기독권 국가에서는 선악설을 주장을 해요. 사람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과 종교로 순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자유유인파는 그 대표자는 양심적 선량이라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착하니까 이 사람들은 대중보다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더 안 좋게 만들어 온 거죠.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데 권력 남용의 위력은 아주 막강해서 누구든 제대로 통제받지 않으면 결코 부정부패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상권 분립은 다시 말하면 대의 권력끼리 상권 분립이에요.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필요에 따라서 야합하게 돼요. 박근혜 정권 때 사법부와 행정부가 야합한 거 많이 봤죠? 그리고 국회하고 그 행정부가 야합하는 거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코 대의 권력 하에서 상권 분립이 되지가 않아요. 특히 현대로 넘어와서는 현대 정부에서는 그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행정부 권력이 사법부나 입법보다 더 커져서 상권 분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상권 분립 말고 직접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한 대의 권력 언제든 독재로 변질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은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운동권 출신이 국회의원도 되고 정부 그 장관도 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양심적으로 정치할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과 권력과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막강한 파워예요. 특히 돈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파워거든요. 권력이라는 거 엄청난 파워예요. 워낙 힘이 세가지고 그걸 통제할 수 없으면 거기 휘둘려가지고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복권 당첨돼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돈의 유력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돈의 유력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드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감옥 가고 그랬죠? 모든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은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 개인의 이 수행 능력, 이런 걸로 결코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통제하고 돈의 위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쥔 사람들, 돈을 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견제하고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촛불혁명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용 삼성 사장이면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사장도 감옥에 가요. 그 삼성 사장이 감옥에 안 가고 사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감옥 가기 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어내면 감옥 가지도 않고도 잘 그 정치하고 사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직접민주를 만들어내면 이 돈인 사람들 또는 권력진 사람들도 그 패가망신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민도 좋고 그 권력과 재벌도 좋고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세부령 들어갑시다. 내 삶을 바꾸는 직접민주 정치란 무엇인가? 첫 번째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와 검열이 금지되는 정치. 내 삶을 바꾸는 직접민주 정치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여기서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이 파업의 자유 있죠? 현행 헌법에는 파업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임시정부, 임시헌정에 보면은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19년부터 언론, 출판, 집회, 시위뿐만 아니라 결사, 파업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헌정 파괴 세력에게 무장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정치. 보통 저항권 얘기하는데 저항권의 본질은 무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은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헌법의 주목적은 뭐냐 하면 권력자, 가진 자들이 국민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국민의 권리를 파괴할 때 그들을 어떻게 통제할까 하는 걸 적어놓은 문서예요. 계약서예요. 그래서 만약 국민의 권리를 보장되어 있는 헌법을 파기할 경우에 그 세력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무기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국민들에게 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무장 저항권을 사용해가지고 헌정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한 게 저항권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총을 들은 거, 무기를 턴 거, 그거는 무장 저항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고 이게 직접 민주주의의 첫 번째 권리인 거예요. 두 번째가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 국민투표제, 국민공론제 등 직접 민주로 공무원들을 직접 견인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가 직접 민주 정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하거나 공무원들이 헌법을 파괴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집회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칼 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 촛불 혁명 해봤지만 엄청 힘들어요. 맨날 며칠 뭐야? 몇 달 동안 거의 1년 내내 거리에 나가서 통치한 노숙을 해야 됐잖아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 국민투표제, 국민공론제가 만들어지면 이게 거리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투표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이건 뭐냐면 이 공무원들이 잘못할 때
공무원들이 잘못할 때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풍찬 노숙하지 말고 좀 더 편하게 해보자. 좀 더 쉽게 해보자. 그래야 더 많은 사람 참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장한 게 국민소환제, 국민보란제, 국민투표제, 국민공론제이고 이게 다른 선진국에서는 많이 시행을 해서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그 국민발안제 사례를 들은 거예요. 국회 보면은 국민 그 동의 청원이라는 거 있죠. 여기에 10만 명이 서명을 하면 상임위 올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관 청원이 열흘 만에 10만 명을 동의해서 상임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이 국민청원안이 상임위에서 뭉개면 4년 동안 뭉갤 수 있어요. 4년 뒤에 그냥 그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장한 거는 그 국회 상임위에 올라간 거를 적어도 석 달 안에는 자동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고 그렇게도 안 할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